제목, 은퇴를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예고를 하면, 첫째, 물가는 항상 이자보다 높다. 두 번째, 페널티가 있는 상품은 피해라. 세 번째, 은퇴를 꼭 연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첫 번째인데, 물가와 화폐 가치 상승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은퇴를 준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40세인 사람이 60세에 은퇴한다고 볼게요. 은퇴한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2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쌓인 돈으로 나머지 사망할 때까지 그 목돈을 나누어서 쓰면서 생활하겠죠. 그게 연금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모은 돈으로 은퇴 생활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40세 기준으로 1억이라는 돈을 모았다고 하면 60세가 된 20년 뒤에는 이게 최소 얼마가 되어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야 현재 1억 가치를 하냐는 거죠. 그동안 20년 동안 뭐가 변하죠? 물가라는 게 올랐겠죠. 물가가 상승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024년 현재 기준 1억을 모은다고 치면 실제로 20년 뒤에는 1억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얼마가 필요하냐면 1억 5,600만 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럼 금리로 이 이자를 내가 받을 수 있냐를 계산해 봐야겠죠. 20년 동안 쉽게 말해서 56%의 수익을 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금리만으로. 어떨까요? 이자만으로.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은 이제 단기간 고금리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저금리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56%의 수익을 내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은 뭘로 계산한 거냐면 소비자 물가로 계산한 거예요. CPI로. 근데 CPI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를 뭐라고 하죠? 흔히 장바구니 물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기준으로 보면은 20년 전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물건들 혹은 사 먹는 음식들 가격이랑 비교하면 얼마가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CPI로 계산하면 1억 5,600만 원, 56%가 상승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년 전에 짜장면 평균 가격이 얼마였냐? 3,200원이었어. 지금 얼마죠, 짜장면? 최소 6,000원에서 평균적으로 한 8,000원 정도. 그러니까 3,200원짜리 짜장면이 8,000원이 됐고, 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가 이제는 23,000원이 됐고, 이제는 곧 3만원을 앞두고 있잖아요. 치킨 한 마리. 그러니까 CPI 56%는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랑은 다른 거야.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2배 이상 올랐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내가 1억 가치를 모으면 되는 게 아니지. 최소 2억 5천을 모아야 현재의 1억의 가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그래서 뭘 하죠? 금리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자를 받는 금리형 상품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등락이 있지만 그래도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서 이거를 더 키워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후 준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요즘에 서학개미들이 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잖아. 왜? 우리나라 금리나 우리나라 주식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은퇴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60세에 은퇴했다고 치자고. 그럼 몇 살까지 살아야 돼? 최소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은퇴하고 몇 년을 더 사냐고. 30년, 40년을 더 산다. 그러면 내 은퇴 자산, 이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이 은퇴 자산이 그 30년,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 은퇴 이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 중에서는 일부는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는 수익을 더 내는 연금 상품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나의 은퇴 자산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게, 나는 차라리 해외 배당이 나오는 월배당 상품을 나의 은퇴 자산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항상 내가 얻는 이자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은퇴 이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내 화폐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내 은퇴 자산을 구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페널티가 있는 상품은 피해라. 페널티가 있는 상품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연금저축 같은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품이죠. 써줄게요. 연금저축보험. 절대 하지 마라. 왜? 연금저축 펀드가 있으니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와 세액공제 혜택이 똑같죠? 그런데 뭐가 있어? 연금저축보험에만 있는 페널티가 있잖아. 그게 뭐예요?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존재한다. 어차피 똑같은 혜택을 받는 상품이라면 페널티가 없는, 사업비라는 페널티가 없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은퇴 준비를 연금저축펀드로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 왜? 얘도 페널티가 있다. 어떤 페널티가 있죠? 기타 소득세라는 페널티가 있다. 아까 40세라고 했죠? 은퇴 60세. 그럼 20년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600만 원을 맥스로 채우려고 월 50만 원씩 혹은 한 번에 600만 원씩 예치하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 그런데 어떤 생각을 안 하냐? 내가 이 돈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럼 600만 원씩 20년 내면 얼마예요? 원금만 1억 2천이잖아. 그리고 20년 동안 뭐 펀드 수익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한 2억 이상은 쌓이겠죠, 거기에. 이렇게 돈이 쌓일 텐데 20년 동안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상관없어. 그런데 중간에 내가 이거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돼. 세액공제 13.2% 받잖아. 그런데 기타 소득세는 16.5%를 뗀다고. 그러니까 페널티가 존재한다. 그래서 무턱대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퇴 이전에 내가 필요하면 돈을 쓸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원하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택지를 좀 넓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 상품으로 딱 가입하는 순간 이거는 꼭 연금저축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보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왜? 사업비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는 그런 상품을, 그런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 페널티가 내가 생각하는 페널티가 사실은 이 기타 소득세가 제일 큰 페널티가 아니야. 사업비가 제일 큰 페널티가 아니야. 이거 이제 세 번째랑 연결이 되는 건데 제일 큰 페널티는 뭐냐? 아까 100세까지 산다고 했죠? 자, 4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2억이라는 돈을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써야 될 일이, 찾아야 될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20년보다 40년은 어때요? 더 크잖아. 내가 2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연금으로 개시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연금 개시하면 여기 쌓여있는 이 목돈은 없어진다. 그냥 푼 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게 2억이 아니라 5억, 10억 거기다 넣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 5억을 포기하고 그 10억을 포기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냐 이거지. 이거를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지금 2024년 현재 나한테 5억이 있어. 목돈이.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하래. 이 5억 네가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쓸 수 있는 선택을 할래? 아니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5억은 못 건드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래? 그럼 뭐 선택하겠어? 무조건 5억 선택하지 않아? 내가 쓸 수 있는 목돈으로 선택하지 않아? 그리고 필요하면 그 100만 원씩 뭐 할 수 있어? 빼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원칙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야. 그 저거 네모 있잖아요. 응. 네모로 전체 선택해서 삭제 누르면. 알아. 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원칙. 내 은퇴 자산을, 은퇴 준비를 꼭 연금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전처럼
65세에 은퇴해서 평균적으로 한 10년, 15년, 길게 한 20년 정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연금을 받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쌓여있는 돈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5억, 10억 이렇게 쌓여있다. 절대로 이거를 없애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유지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연금이 아닌데 내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냐?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죠. 예를 들자면 월 배당 ETF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월 배당 ETF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내가 쌓아놓은 이 적립금 10억에 대해서 보통 연금 지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한 3% 중반대 되잖아요. 한 3.5% 정도 돼요. 많은 경우에 한 4% 정도. 그러니까 3.5%가 매년 연금으로 지급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억을 내가 적립금을 쌓아놨다. 그러면 3.5%니까 3,500만 원을 매년 받는 거죠. 그럼 한 달에 대략 뭐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지. 대신에 매달 300만 원을 받지만 뭐는 없어진다? 10억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럴 게 아니라 똑같이 10억을 쌓아놨어. 그런데 월 배당 ETF를 4%짜리를 내가 가입했어. 그러면 똑같죠? 한 달에 340만 원 정도씩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비슷하죠? 내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나 월 배당, 배당금을 받는 거나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다? 10억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당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10년, 20년 이렇게 받겠죠? 예를 들어 80세가 됐어. 자, 그럼 또 20년이 지났네? 20년이 지나면 물가가 2배 이상 오른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받고 있는, 연금으로 받고 있는 그 300은 이제 3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150만 원의 가치로 떨어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월 배당 ETF, 그 중에 미국 주식으로 되어 있는 ETF, 뭐 대표적인 건 뭐 슈드라든지, 뭐 제피라든지, 뭐 VYM이라든지 이런 배당금이 나오는 ETF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은 2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 10억이 사라지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고 어떻게 된다? 오히려 커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뭐 15억이 됐을 수도 있고 20억이 됐을 수도 있고 2배가 되면 20억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미국 주식이 2배 오르는 게 무리한 수치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300만 원, 340만 원씩 받고 생활하다가 20년 동안 물가가 2배로 상승해서 이제는 15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될 때 내 자산이 20억이 돼 있어. 그럼 4%면 이제 얼마 나와요? 8천만 원 나오잖아. 그러면 한 달에 거의 70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2배로 올라가도 뭘 지킬 수가 있어? 화폐 가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년, 30년, 40년 살다가 갑작스럽게 목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 20억 쌓여 있잖아. 그 중에서 3억을 빼서 쓰든 2억을 빼서 쓰든 뭐 10억을 빼서 쓰든 그게 자유롭다. 그런데 연금은 그게 내가 첫 달치 연금을 받는 그 순간부터 불가능해진다. 이 차이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이 30년, 40년 지속된다면 절대로 연금을 선택하지 말고 오히려 내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있어요? 찾아보면 아주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죠. 우리나라 분들 중에 사학개미 중에 슈드로만 내 포트폴리오를 100%로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슈드에다가 20년, 30년 투자하겠다. 그래서 나는 슈드로 은퇴하겠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다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연금을 선택해서 그동안 열심히 모은 목돈 이 10억 원을 날리는 선택이 너무너무 치명적이다. 그래서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수중에 10억이 있고 이 10억을 계속 굴리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뺏어 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10억 포기하고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을 것이냐. 답은 나왔죠? 그 누구도 연금 300만 원을 선택하진 않았다고. 그런 이유가 있다. 합리적인 이유. 그래서 정리하자면 3가지. 항상 물가는 금리보다 많이 오른다. 그리고 2번째, 페널티가 있는 상품은 피해라. 그리고 마지막, 꼭 연금의 형태로 내 노후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선택지는 여러 가지다.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이 없으면 수업 끝.